노년기를 상세하게 나누는 기준을 보면 45세에서 55세 사이를 초록이, 55세에서 65세 사이를 노화기, 65에서 75세 사이를 노쇠기의 문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완연한 노쇠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분류는 어디까지나 개념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대 분들은 자신을 중년이라고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60대 분들에게 노년이란 말을 꺼내면 큰일이 납니다. 아무도 자신을 노년기라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노년기를 정의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쇠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오늘 노년기라는 말 자체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노년기의 성기능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노년기 자체를 정의하지 않고서는 제가 생각한 본론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노년기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나이가 얼마일 때부터가 노년일까요? 일단은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생각보다 노년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요즘은 유명 트로트 가수들의 팬클럽 게시판에 60대 청년 회원님들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 아티스트를 같이 사랑하고 함께 다니면서 젊을 때처럼 응원하고 즐겁게 지내시다 보면 나이마저 젊게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듯 요즘 나이를 나누는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젊게 산다고 해서 신체의 노화가 역행하거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년기 자체에 대한 확실한 구간 설정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에 올라온 체육학 백과사전을 보면 노년기를 대략 60세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간략히 노년기를 정리하는 그런 백과사전에서는 노년기를 65세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대략 은퇴 이후의 시기를 노년기라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찾아보면 생각보다 노년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노화 속도가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체 기관마다의 노화 속도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자세하게 노년기를 분류하는 자료를 보면 성인기를 지나 신체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지점, 그 이유를 모두 노년기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화가 시작되면 바로 노년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각 신체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정신적인 쇠퇴 또한 관찰되는 시기 노년기. 이 노년기는 대략 45세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년기를 상세하게 나누는 기준을 보면 45세에서 55세 사이를 초록이, 55세에서 65세 사이를 노화기, 65에서 75세 사이를 노쇠기의 문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완연한 노쇠기가 되겠죠. 제가 올해 만 45세가 되니까 저도 올해 생일이 지나면 노년기, 그 중에서 초록기에 접어듭니다. 노화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류는 어디까지나 개념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년기로 들어가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속도가 예전에 비해 무척이나 느려졌고요. 사람마다의 차이도 무척이나 커졌습니다. 요즘 50대, 60대 분들은 예전 분들과 확실하게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50대 분들은 자신을 중년이라고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60대 분들에게 노년이란 말을 꺼내면 큰일이 납니다. 아무도 자신을 노년기라 부르지 않습니다. 60대 분들에게 노년이 언제냐고 물으면 70대라고 대답하고요. 70대 분들에게 물어보면 80대가 되어야 노년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런 변화는 당연히 의학의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에 기반한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늙어버렸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60세가 넘어도 대부분 일을 그만둔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만둘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중년의 시기에 첫 직장에서 은퇴하고 다음 생을 살아갈 직장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노년기를 정의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쇠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노년내과라는 영역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신 책에서는 우리 몸이 쇠퇴하는 증거를 다음에 몇 가지 요소들로 나누어 관찰해 보시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절의 움직임과 근육의 힘이 여전한가? 시력과 청력 같은 오감이 여전히 잘 작동하는가? 노화의 속도를 가속시킬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하나둘씩 늘고 있지는 않은가? 기억력과 사고력에 문제가 느껴지진 않는가? 긍정적인 생각과 사회와의 활발한 연결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 성적인 부분에
여전하게 관심이 있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일단 초록이에 접어든 45세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관심 있게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얄밉게 들리실지 몰라도 일단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자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두루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이런 요소들이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완벽하게 유지된다면 그분에게는 아직 노년기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초록이조차 오지 않았다고 말이죠.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만성질환이 하나도 없고 체력도 좋고 부부관계도 좋고 말씀도 선명하게 하시면서 주변과의 사회관계 또한 여전히 왕성한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분명 그분들의 얼굴은 동년배들에 비해서 훨씬 젊어 보일 것입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노인 환자의 인격에 관한 특징을 파악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선 나이가 들어서 정신과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노쇠한 환자들의 여러 특성을 발표했는데요. 몇 가지 요소들로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신체 활동이 감소하는 것. 두 번째, 건강과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늘 걱정하는 것. 세 번째, 타인과의 교류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을 느끼는 것. 네 번째, 성적인 충동과 기능이 감소하는 것. 어떠세요? 이번은 다소 진행된 노년기에 대한 특성인데요. 여기에서 알려드린 항목들이 가급적 해당되는 분들이 적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노년기를 정의할 수 있는 기준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내기만 하면 섭섭하죠. 노년기의 속도를 늦출 방법,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노년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들을 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초록기에서 노화기로 가는 것, 노화기에서 노쇠기로 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노화의 진행을 느리게 만들고 진입 시점을 늦추고 나이 드는 과정을 덜 불행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요소를 늦추려는 각각의 노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체 활동을 늘리는 일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 근육량 이런 것들을 지켜줍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근육량은 남성 호르몬을 오랜 시간 유지되게 만듭니다. 또한 운동은 만성 성인병을 줄어들게 만들고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죠. 그리고 근력을 유지하면서 생활 속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이라면 심지어 초록기에 접어든 40대 후반의 건강한 남자라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과한 욕심으로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관절이나 뼈를 다쳐버리면 운동을 할 수 없는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0세를 넘어선 남자들이 운동을 한다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지만 무리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 둘째는 건강과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걱정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은 앞서 말한 규칙적인 운동이 해답입니다. 거기에 적절한 수준의 건강보험을 미리 들어두는 것도 중요한 대위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보호받는다는 안정감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권해드리는 정기검진 절대 거르지 마시고 꼭꼭 받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암과 같은 큰 질병이 생기더라도 조기에 극복해서 얼른 일상으로 돌아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결국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65세에 은퇴해서 여행과 여가 활동으로 여생을 보내는 삶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게다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 효용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언젠가 제가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요, 영감님들께서 병동 휴게실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엿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영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보게, 여자들이 왜 오래 사는지 아는가? 여자들은 말이야 늘 집안일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할 일이 있어. 이런저런 집안일을 계속하니까 몸도 움직이고 자기가 할 일이 있으니 살아있는 이유도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봐. 은퇴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세상에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난 그 생각이 들고부터 수시로 우울하고 아픈 것 같아. 사람은 쓸모가 있어야 세상에 있을 이유가 있는 건가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 이야기가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다 틀린 이야기다를 떠나서 그냥 계속 잊혀지지 않고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두 번째 항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에 건강검진 잊지 마시고요.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 안에서 노년기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는 타인과의 교류를 유지하고 우울함과 불안을 이겨내는 일. 요즘은 노년기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점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고집이나 완고함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자신이 살아오는 경험을 너무 강조하거나 고집만 부린다면 사회 속에 있더라도 고립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화 대부의 주연으로 유명한 로버트 드니로가 출연한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노년의 베테랑에게서 영감을 얻어서 사업의 성공을 거두는 젊은 커리어 우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이 많은 주인공이 현 시대의 첨단 기업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특유의 수평적인 관계 구조와 주인공의 너그러운 성격, 그러니까 경험자로서 고집 부리거나 명령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한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발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병적인 증상을 보이는 노인들에게서는 보수성, 변화에 대한 적응 곤란, 과거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 잡동사니 모으기, 회고적인 태도, 완고성, 단정하지 않은 몸가짐, 이런 요소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더라도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원활히 교류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타인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마음가짐, 청결에 대한 노력 같은 사회생활의 기본기가 고독감과 우울감, 불안과 같은 노년기의 병적인 특징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요소는 성욕과 성기능이었죠. 비뇨의학과 의사인 제가 가장 잘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노년기의 남성 호르몬과 성기능을 잘 유지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집중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부분에서 끊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대신 더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